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공공동물병원 이야기인데 네. 저 사실 이 기사에서 살짝 보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2022년 4월 20일에 전남 담양군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23년 8월 4일 날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개관했는데요. 여기에 순천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가 함께 문을 열었고요. 9월 22일에는 성남 시립동물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죠.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포시도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립할 예정이어서 이미 수의사 채용이 끝났고요. 화성시도 시립반려동물병원을 2026년까지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파주시 의회의 이혜정 의원도 최근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에 관련된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4월에 최초의 공공동물병원이 생겼는데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살짝 진짜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약간 바람이 부는 붐을 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일단 지자체에서 이렇게 동물병원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서요, 국가 및 지자체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있잖아요. 네. 여기도 다 동물병원이 개설되어 있고요. 또 뭐 경기도의 경우에는 뭐 도우미견 나눔센터, 반려마루 여주 등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야생동물센터나 다른 지자체 동물병원은 말 그대로 야생동물 또 유기동물만을 진료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자체 사업에 따라서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공공동물병원에는 반려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나 반려동물 보건소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앞에서 말한 그 야생동물센터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공공동물병원은 유기동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세금을 써서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에 일반 반려동물 진료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뭐 아무나 가면 다 진료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한이 있겠죠 당연히. 네, 제한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공공동물병원마다 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같은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이 키우는 반려동물, 그리고 65세 이상 시민이 키우는 반려동물 등이 대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진료 혜택을 주겠다 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공공동물병원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뭐 저소득층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 납득하는 분위기인데요. 65세 이상의 보호자 진료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65세만 넘으면 무조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65세가 키우면은 무조건 진료해준다. 이거는 사실 저도 약간 흠칫하게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을 보면요,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해서 진료비를 50에서 70%까지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써서 진료비를 낮게 받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까지 진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변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세금은 점점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기 전에 이 지자체가 좀 지역 수의사회랑 먼저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 진료 대상을 좀 명확하게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담양, 순천, 성남에 생겼고 김포도 곧 생긴다고 하고 화성, 파주도 설립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 총선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공약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공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확한 기준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저는 혜택 주는 거 100%, 200% 찬성하는데 이게 결국 또 세금이 투입되다 보면 또 비반려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회적 합의를 조금 더 거치면 어떨까? 어느 계층까지 이 부분을 조금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조심스러운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